안녕하세요. 오늘 대담 사회를 맡게 된 등촌 이동 무아타운 주민대표 신진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서구 봉제산 일대 화곡동, 등촌동 주민들과 함께 강서구청장 후보들을 모시고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대담을 나눠보려고 해요. 김승현 후보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 김승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서에서 초중고등학교 보내고 지금껏 자라왔기 때문에 강서구의 골목골목을 잘 알고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누구보다 많이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화곡동과 등촌동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강서 구민들 앞에 드릴 수 있는 약속과 또 구청장이 된다면 어떻게 이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저의 의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보고 계실 텐데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가지고 있는 소견들 우리 구민 여러분께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현 후보님 이렇게 대담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무실은 화곡 본동 한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혹시 이 사무실에 오실 때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셔서 오셨을까요? 차량으로 왔습니다. 차량으로 오셨어요. 혹시 주차는 그러면 네, 제가 별도로 하지 않아서 그러셨군요. 옆에다가 세워놓고 네. 들어왔습니다. 오시는 길에 좀 어떤 이 빌라촌의 풍경이 어떻게 보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뭐 이 지역 풍경이야 제가 많이 오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동네고요. 언덕길이 많아서 앞서 이제 주민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지만 겨울철이 되면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내리면 대중교통이 올라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도보로 사실은 귀가를 하시는 분들도 그 미끄러움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전에 이쪽 지역을 다니고 있는 버스가 사람들이 많이 타셔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언덕배기가 높아서 기울기가 경사가 급해서 사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후보자께서 이렇게 저층 주거지에 직접 오셔서 대담을 해주시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실 수 있어서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은 총 9개의 공통 질문으로 마련이 되었고 미리 후보자들 측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김승현 후보님의 1호 공약, 1번 공약, 강서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는 지난 10년 동안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서 사실 한 단계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마곡지구 이외의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보내온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강서구 청장으로서의 1호 공약은 이 화곡동, 등촌동, 방화동 일대의 이 원도심들을 발전시키는, 그렇게 해서 강서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인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 화곡동 일대에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의 자리가 곧 이제 신청사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2026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실 현재의 구청사 부지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화곡동 주민들께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주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되면 그 즉시 이 구청사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바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생각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이 공론화를 통해서 가장 이 화곡동 주민들께서 원한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하는 그 모습만 들어선다고 해서 여기가 랜드마크가 되진 않겠죠. 어떻게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을 거냐를 고민했더니 저는 이 강서구 전역에 가장 큰 현안 과제 중에 하나가 고도 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 수년간 혹은 그 이상 그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간 그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고도 제한 완화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통합 신청사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고도 제한 완화를 시켜보고자 구청이 노력했던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청사 현재의 구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그 방안에 고도 제한 완화를 함께 연결시켜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화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그 자리가 고도 제한 완화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분들은 각 지역 대표분들께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곡본동 1구역 오현정입니다. 그동안 강서구 재개발 진행은 아주 저조했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고도 제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이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성 저해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특히나 이 봉제산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자연경관지구가 사실은 이제 봉제산만은 아니고요. 서울의 남산이라든지 그 서대문의 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산들이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봉제산의 자연경관이 보존할 만큼 참 좋은 곳이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것은 이제 참 좋은 일인데 그것 이외에 그 주변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부분 또 그 주변 또 일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 건폐율 문제라든지 또 이 고도의 문제가 많이 제한이 되면서 이제 주민 투자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 재개발 재건축의 한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도의 사례인데요. 제주도가 2006년 12월에 그 특별법으로 예외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여러 건축물들이 있었는데요. 롯데시티 호텔 같은 경우에는 90m, 22층 높이의 호텔이 들어서게 됐었고요. 노영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218m, 우리로 따지면 63층까지의 건물이 들어서게끔 만들었거든요. 일종의 제주도에 투자를 새롭게 더 유치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외 규정을 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다 보면 차츰차츰 강서구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 발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항공 고도 제한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결 방안은 있을까요? 특히 국제 항공단체인 이카오를 움직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카오에 그동안 끊임없이 그 강서구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 국토부도 우리의 지역만큼은 조금 예외로 둘 수 있도록 좀 국제 규정을 완화시켜 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카오는 아무래도 국제 기준을 정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조금 기술이 선진화된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그 항공학적 검토나 이 비행 항로를 잘 고려해서 건축물들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제3의 국가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국가들은 이 기준을 완화시켜주면 이 그 국민들의 안전 문제, 이 안전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함부로 바로 할 수가 없다, 바로 해제할 수가 없다, 바로 완화시킬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24년도에 이제 이 국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그것이 충분한 숙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이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연대의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이카오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강서구의 국회의원 3분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시고 또 그중에 그 진성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3분의 국회의원분들의 힘을 함께 모으고 우리 지역사회 문제니까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잘 내보자라고 제안드릴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절차 과정에 있는 이 이카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부를 움직여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서뿐만 아니라 이 공항의 고도 제한 문제를 같이 겪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 평택, 울산, 수원, 성남 이런 곳들도 그 똑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거든요. 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과 또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과 연대한다면 우리가 강서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곡분동 2구역의 이승훈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에 온 역량을 다했습니다. 그동안의 화곡동과 등촌동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가 되었었고요. 마곡지구는 훌륭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화곡동과 등촌동 주민들은 낙수 효과를 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마곡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의 연계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방안이 듣고 싶습니다.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었는데 제가 느끼는 사실 마곡지구는 강서 내에서의 외딴 섬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혼자서 이렇게 가운데 덜렁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 마곡지구에 있는 인프라들이 우리 강서구 전역에 아주 속속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일단은 마곡에 계시는 우수한 R&D 산업에 종사하시는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 강서 구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일들, 사회공헌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일단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강서구와 마곡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그 마곡으로 인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끔 체감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균형 발전을 결국에는 다른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내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앞서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그 랜드마크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의 문제가 계속 걸려 있는 상태에서 화곡동 일대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 그 민주당의 이 지역 국회의원 분들이 연합해서 그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강서구, 뭐 양천구, 뭐 할 거 없이 그 서부광역철도가 연결된 대장 홍대선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난 그 원래 2020년 총선 이후에 원래는 한 30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봤던 그 서부광역철도의 추진이 이 국회의원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국토부에게 건의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해서 12개월 정도로 지금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 민자 사업으로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 화곡동 일대로부터 이 세로형
세로형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지하철 노선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그 강서 구민들께서 조금은 편의를 누리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가장 큰 문제가 그 지하철만 생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죠. 곳곳에 골목골목 다니고 있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문제는 사실 서울시가 이 버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증편과 간편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사실 03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용객이 정말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서울시의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그런 종합적인 검토들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증편 혹은 증차 이런 것들을 조금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그런 걸 통해서 화곡동의 발전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곡분동 3구역의 김종수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적합니다. 주민 제한 절차와 기준이 수시로 변동되었고 사업 제한 후에도 진행 사항을 듣지 못해 먼저 연락을 해도 모호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진행 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이 되신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극복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제 주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구청의 공직자분들께서 업무 수행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국회와 서울시 청와대에서 공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인 만큼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가슴 깊이 잘 새기고 보다 더 주민을 위한 또 주민 우선적인 그런 이제 그 공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강서구가 전혀 사실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나름의 이제 노력들을 해왔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개를 신청을 했고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곳을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4곳밖에 안 됐죠. 그런 부분이 한계인데 이게 보니까 25개의 전체 서울시 전체의 그 신청에서 선정된 지역 중에서 강서구가 2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로 놓고 보면 강서구의 그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이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강서구의 이 일대가 그만큼 이거에 선정될 만큼 그동안 많이 열악했다 이런 이제 부분이기도 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고 정말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당위가 있다고 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청장으로서 자리하게 된다면 구청의 이 업무 태도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모시켜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정으로 잘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곡일동 대표 김혜성입니다. 강서구는 자연경관지구 일대와 용역과 모아타운 등의 용역 등을 진행 중이나 구청과 용역업체, 주민 3자 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3자 대면 미팅, 3자 간담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용역이 작년 5월 달에 시작이 됐고 올해 12월까지로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시고 그 용역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구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당선이 된다면 이 3자 간담회는 빠르게 추진을 해서 주민들께서 지금까지의 용역의 중간 보고를 한번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완료는 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럼 중간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께서 그 중간 보고의 과정을 통해서 궁금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연구 영역에 함께 포함돼서 같이 영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곡동 재개발 난제는 신축 빌라 난립입니다. 문제는 주택 한두 채를 철거해서 수십 세대로 세대 분리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주택 10채를 철거해서 130여 세대 세대 분리해서 지어진 주택입니다. 이는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있어서 노후도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에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축 건물을 제한하거나 이에 상하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질문을 제가 이제 사전에 받고 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될 수 있을 사항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 재개발을 원하시는 주민들, 또 이 신축 빌라를 본인의 이 땅에, 본인의 이 거주하는 지역에 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간에 이 주민 간의 문제라서, 제가 신축 빌라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 신축 빌라 짓지 마셔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도, 질문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신축 빌라로 인해서 노후도가 낮아지고, 그게 결국에는 공공 이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요건을 이제 다 못 채우게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조금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규모 그 주택 정비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중간중간 신축 빌라들로 인해서 노후도 문제 때문에 정체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 소규모로 구역을 나눠서 세분화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하자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작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시작했던 내용인 만큼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부분 원하시는 그 소규모 주택 정비를 잘 추진하실 수 있게끔 또 지원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실 이런 과정을 쭉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늘 이제 행정 절차상 어떤 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가 더 필요한지,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약속하고 공약한 하나가 있다면 그 내용이 그 강서 주택 정비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센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 주택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공무원이 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작거든요. 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제를 조금 개편을 시켜서 과로 좀 확대하고 인원을 좀 늘리면서 이 주택 정비 지원 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이 센터에 그냥 담당 그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 분들을 둘, 셋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 관내 문제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까지도 함께 잘 녹여내서 그 좋은 대안들을 만들고 좋은 안을 잘 짜내서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이 서울시와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 지원들 이런 것들을 받으시게끔 잘 구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 성남시가 먼저 리모델링을 이와 같은 센터로 진행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 성남시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기금과 센터를 구성하는 게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겠다라고 검토를 했고, 그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서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회대로 김춘식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여러 구역이 높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의 후보지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후보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게 안타까운데요. 작년에 그 10월이죠. 민주당이 그 주거를 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대로 4,400세대를 더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당하는 이제 뭐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이 아직 국토부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선정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국토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토부의 이 계획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현재의 의견은 어떤지. 그랬더니 면적이 너무 넓어서 4,400호니까 사실 넓은 범위긴 하죠. 넓어서 도심 공공주택 사업보다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구역으로 이제 좀 세분화를 시키자는 뜻이겠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제 국토부의 의견이 그랬다라는 것을 주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정도인 것이고, 결국에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정말로 이게 소규모로 가는 것이 주민들께서 좋으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빨리 이루어가는 게 좋으신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더 좋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국토부에 이 해당하는 부지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곡육동 비원 럭키 현대 대표 김상윤입니다. 강서구 봉제산 일대는 자연경관지구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선정이 된 지 46년, 20년이 지났는데 이로 인해서 정비사업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경관지구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연경관지구를 사실은 제가 서울시에서 정무보좌관으로 근무를 할 때에 아무래도 우리 봉제산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혹시 자연경관지구에 이런 핀셋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역에 있는 그런 자연경관지구 지정된 곳들을 동시에 어떤 규제 완화나 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강서구의 봉제산만 따로 이렇게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사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런 이제 검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것이, 그러면 모두가 같은 의견을 잘 공통의 의견으로 만들면 해제될 수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구청장 당선 직후에 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지역의 단체장, 예를 들면 중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뭐 이런 분들과 만나서 우리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 부분을 자연을 잘 지키는 건 지키되, 지금 사실은 그 용적률, 건폐율 요 문제만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조정해내면 더 유리해지는 것이잖아요. 막 한 번에 자연경관지구를 다 뭐 해제시켜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개발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부분을 조금씩은 더 완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이니까
그거를 같은 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단체장분들과 소통을 먼저 하고 연대해서 좀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서울시 의회에 이런 그 조례가 이미 발의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용적률과 이런 문제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래서 제가 그 공약으로 이 봉제산 일대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부분을 이제 공약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하면서 용적률 완화에 조금 강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승현 후보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들었고요. 정말 후보님 오늘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주시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화곡동에 화곡 본동, 2동, 4동, 8동을 지나는 이 화곡 03 마을버스 챌린지인데요. 이 마을버스가 정말 이 오르막 내리막이 이게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를 주민분들 버스 많이 타시는 퇴근길에 한번 타셔가지고 선거 유세를 이 버스 안에서 해보시면은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또 반겨주시고 고충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서 이미 챌린지가 올라와 있는데 기사님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선거 유세와 또 우리 저층 주거지에 대한 관심을 또 높이기 위한 이 강서 03 마을버스 챌린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후보님 가능하실까요? 제가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김승현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그간의 정치권과 또 관료 사회의 여러 부족함으로 구민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해주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주민 여러분께 올려드렸는데 이 말씀 올린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하나 잘 추진해 나가서 여기 계신 주민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